안녕하세요. 동양학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천간이 어떤 식으로 합을 해서 운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오운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운 6기에 대해서 가장 잘 써놓은 책이 한동석 선생님이 쓰신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석 선생님께서 쓰신 우주 변화의 원리에 나와 있는 오운 6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운 6기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오행정이 홍범구주에서 나오는 BC 1046년 경에 기자를 통해서 전해진 어떤 그런 홍범구주 내에 이 목화토금수에 대한 정의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설명보다는 홍범구주에 있는 오행의 정의, 나무는 곡식, 불은 영상, 토는 가세, 금은 종혁, 수는 윤화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설명을 드릴 때 하도라는 어떤 그림을 통해 가지고 동서남북 중앙의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이 오행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오행은 38 목도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나무가 목의 형태로 나타나는 봄, 성장하는 여름의 형태, 그리고 수와 결실이 이루어지는 가을의 형태, 그래서 그 결실을 수장해서 잘 지나갈 수 있는 봄으로 해서 연결시켜주는 겨울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설명에서 주인공은 누구다? 나무라는 거죠. 38 목도라는 겁니다. 나무가 화의 거동으로 움직이고 금의 거동으로 움직이고 수의 거동으로 움직이고 목의 거동으로 움직이더라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 하에서 이 십천간이 배분이 되는데 십천간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운행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어떤 틀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 틀이 동그라미입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는 중앙도 있고 동서남북도 있습니다. 모서리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서 십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어떻게 오운으로 운행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를 그리실 때 위 남쪽에 무, 북쪽에 개수를 마주보게 해서 무게 합파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 합파해서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하게 되면 불을 만들어내더라. 무게가 이제 짝이 되는 거죠. 짝을 이루어 가지고 낳는 자식이 누구다? 화라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항상 무게를 제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동그라미 안에서 축이 되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해야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아무 원칙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기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이 무게가 축을 이루고요. 개수 다음에 갑을, 병정, 그리고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천간을 동그라미를 그려서 무게를 축을 해서 그림을 그리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글자가 생깁니다. 그 마주보고 있는 글자가 보면 갑은 기를 마주보고 있고요. 을은 경을 마주보고 있고 병은 신을 마주보고 있으며 정화는 임수, 무토는 개수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끼리 어떠한 관계냐 하면은 십천가는 합을 한다라는 거죠. 합. 그래서 갑과 기가 합을 하면은 뭐로 된다? 토가 된다. 그래서 제가 갑 옆에다가 토를 적고 기 옆에다가 토를 적어놨습니다. 갑기가 합을 하면 토를 이루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을을 보면 을은 경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경 합을 했는데 합을 하면 뭐가 되더라? 금이 되더라. 금이 되더라. 그래서 을 옆에 금, 경금 옆에 금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병은 신을 마주보고 있고 두 개가 병신합을 하게 되면 수를 생하더라. 정임이 합을 하면 목을 생하더라. 무게가 합을 하면 화를 생하더라. 그러한 형태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해서 원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갑과 기가 합을 하면은 토가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갑기가 후천 8개 오행의 자체 속성을 말씀을 드릴 때 소선 8개 자체 오행 속성을 말씀드릴 때 23.5도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겠습니까? 동북 방향에 칠간산 양토가 오고 또 서남 방향에 팔곤지 음토가 와서 양토와 음토가 뭡니까?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었듯이 천간도 똑같습니다. 갑과 기가 23.5도 기울어서 이 둘이 합을 하면 토를 이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출발점은 뭡니까? 항상 출발점은 동북방에 토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토에서 출발을 해서 모든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이 5라는 토를 근본으로 해서 6이라는 짝을 만나서 16 합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 시간에. 그렇듯이 출발의 시작점인 5 토가 여기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맞은편의 토에는 10토가 되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갑은 나무잖아요. 나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38목도인데 갑은 3이고 을은 8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도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은 어떻습니까? 정화가 2가 되고 병화가 7. 토는 태양에 해당되는 무토는 5. 달에 해당되는 뭡니까? 기토는 10. 그죠? 그리고 신금이 4번이고 경금이 9번이고 그리고 임수가 1번이고 개수가 6번인 걸 알고 계시죠? 지금 요거 말씀드린 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하도에서 말씀드린 수가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동서남북의 하도에 근거해서 부여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십천간음을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맞은편에 있는 것끼리 합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합을 하면서 왜 갑기는 토가 되고 을경은 금이 되고 병신은 수가 되고 정임은 목이 되고 무게는 화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드리면서 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이 기토, 토랑 합을 하면 토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기토는 어차피 토니까 토가 되었으니까 그닥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에 십천간 글자 하나에 한 개의 속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 갑이라는 속성이 시간에 따라서 뭐가 된다? 토라는 속성으로도 변할 수 있구나. 기토라는 것이 토의 속성인데 시간에 따라서 역시 토로 수렴을 하는구나 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가 있다고 했을 때 토로 합을 한다고 했을 때 토에 관련되는 숫자는 뭐가 있습니까? 5토와 10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5는 뭐라 그랬습니까? 5는 땅 위 드러난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10은 땅 아래 감춤 수렴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심을 갖자고 거둘 색자니까 거둔다라는 것은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봤을 때 북방에서 출발해서 동방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동쪽은 시작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에 있어서도 뭡니까? 땅 위에 무엇을 심어야 땅 속으로 거둬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선상이기 때문에 갑기가 합을 해서 토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변한 토가 갑목 입장에서는 시작한 토 5토가 되는 거고 기토 입장에서는 수렴하는 토 10토가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보면은 가을 쪽으로 기울어서 이제 수렴하는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가 5와 10이라는 두 가지 숫자가 있다면 그 두 가지 숫자 중에서 뭐다? 시작하는 5 숫자가 갑에 올 수밖에 없고 10이라는 숫자가 기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을경합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경은 합을 하게 되면 금을 이루는데 금에 관련되는 숫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금에 관련되는 숫자는 혁에 관련되는 신금에 관련되는 4라는 숫자가 있고 종에 관련되는 시간을 따라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경금 9번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씨를 뿌리고 시작하는 것은 4가 되고 거둬들이고 수렴하는 것은 9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같이 금을 가져온다 했을 때 동쪽은 시작하는 방향이고 서쪽은 수렴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금의 속성을 띈다면 을에 관련되는 금은 4 시작하는 금이 될 것이고 9라는 그 숫자가 경금에 배분이 될 겁니다. 이쪽은 어차피 가을로 수렴하는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을목에게는 자체 8이라는 속성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씨앗이라는 속성, 사라는 금의 속성으로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경금은 원래의 속성도 구금이지만 바뀌었는 속성도 뭐다? 구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오행의 속성과 시간의 감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속성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동일한 글자는 기토와 경금 이 두 개 어떤 십천간의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과 밖이 같으니까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사주에서 통변을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낸 행동하고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기토와 경금이라고 통변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병신을 보면 병과 신이 합을 하면 수가 되는데 이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라는 거는 윤하해서 아래 하는 숫자 임수는 1에 해당되고 윤택하게 하는 개수는 6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갈수록 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6이 되고요. 시작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1 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병화 쪽 자리는 봄을 지나가지고 한창 여름물에서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작의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올 수가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신금은 뭡니까? 가을 수렴이고 겨울 쪽으로 가잖아요. 겨울 쪽으로 가니까 수 기운이 찬 기운이 강한 6이라는 숫자가 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임이 합을 하면 목을 이루는데 목은 곡직이라고 했습니다. 구불곡자 해서 을목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8이라는 숫자고 고들직자인데 간목은 3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8이라는 숫자가 한창 뭡니까? 자기의 세력을 키워서 성장해 있다는 뜻이고 가백삼 뿔이라는 것은 시작을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결국 시작을 한다는 말은 사람으로 치면은 정자 난자가 수정이 돼서 착상을 해서 자궁에 착상을 해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목이 된다면은 여름에 가까운 것은 뭡니까? 이미 왕성하게 목의 모습을 갖춘 팔이 올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임수는 이제 서북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3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합파를 보시면은 무게는 합파를 하게 되면은 불이 되는데 불은 염상이라 그랬습니다. 사오를 염자 정화 2번이 되고 위로 무성하게 올라가서 드러나 있는 숫자 7 병화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성하게 드러나 있는 숫자는 여름에 해당될 것이고
준비해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그런 준비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름보다는 겨울 쪽에 준비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27이 있다면은 남쪽에는 당연히 7화가 올 수밖에 없고 북쪽에는 2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속에 불이 있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개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개수는 자체가 육수로서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2화가 들었습니다. 물불이라는 게 서로 극을 해서 끄트리고 방해를 하고 제어 조절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물이 결국은 뭡니까? 생명이 시작돼서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바탕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라는 글자를 그런 식으로 보시고 이해를 한다면 사주를 통변하시는데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융통성이 많이 발휘가 되겠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어떤 그러한 통변이 아니라 글자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게 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주 통변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을 했는 것을 이제 봤는데, 이 합을 한 것의 어떤 관계를 보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또 화생토. 어떤 구조입니까? 상생의 구조입니다. 상생의 구조. 예. 이런 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십천간이라는 걸로 사주가 구성이 되고, 물론 십이지지도 따라옵니다만은, 그런데 지장간은 전부 다 십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십이지지도 십천간 노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십천간의 관계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십천간의 관계가 지금 보셨듯이 동그라미를 그려서 가불명정 무기경신 임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니까 항상 뭘로 본다? 갑이 주인공이라면 맞은편에 있는 기토가 중요한 글자일 뿐이지 을, 경, 정, 무 이런 글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목으로 태어나서 갑목이라면 갑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가 관점인 거지, 이게 갑이 갑자기 생뚱맞게 을이 된다거나 갑이 병화가 된다거나 갑이 정화가 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갑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가고 그 맞은편에 있는 이 기토가 갑을 어떻게 맞이해서 또 다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천을 해서 갑으로 다시 돌아오는가, 결국은 원을 그린다는 겁니다. 원을. 그래서 이 원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이라 그러면 38이다, 화라 그러면 27이다, 토는 50이다, 금은 49다, 물은 16이다. 이렇게 아는 것은 지극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것이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속성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뭐다? 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변화된 시점에서 어떤 속성으로 바뀔지가 나타나는 이 숫자가 이게 오운이라는 겁니다. 오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견해입니다만은 이 글자 한자 한자에 대해서 오운의 개념으로 그 글의 변화 과정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운을 가지고 십천간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기를 한 걸 보시면은 갑하고 을은 38인데 얘가 각각의 상대방 맞은편에 있는 상대, 갑은 기, 을은 경인데 갑기가 합을 하면 토가 되는데, 토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는 음토니까 10이 될 거고요. 금은 원래 4구에서 9,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을 해서 토가 됐으니까 토는 50이 있는데, 이 50 중에서 갑에서는 시작하는 토니까 5가 오고, 기는 서쪽 거두는 수렴하는 방향이니까 10토가 오릅니다. 그래서 갑은 뭡니까? 3이 50% 차지하고 있고, 무토가 50% 차지하고 있구나. 기토는 10, 또 시간이 감에 따라서 10을 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갑기합토는 3, 5, 10, 10의 변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친절하게 쓴다 그러면 갑목, 무토, 기토,
기토 요게 계속 루프로 해서 순환해서 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을경은 어떻습니까? 38목에서 8목에 해당되는 게 을이고 사구금에서 신금은 사가 되고 구는 경금이 됩니다. 그래서 을경이 합을 하면 금이 되니까 금에는 사구라는 숫자가 있는데 을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는 시작하는 금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금은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에는 사가 있고 구 가을 쪽에 수렴하는 쪽에 구 금이 배치가 돼서 을경은 8499로 순환을 하는 것이고 이 병정은 보면 이화가 정하고 7이 병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1이고 6이 개수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신이 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수가 된다 했으니까 1, 6이라는 숫자가 있고 1은 시작하는 수고 6은 이루어주는 숫자지 않습니까? 시작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겨울 쪽에 각각 뭡니까? 봄, 여름에 가까운 숫자고 결국은 뭡니까? 이루어주는 숫자는 가을과 겨울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에 해당되는 1이 병화에 올 수밖에 없고 병신이 합을 해서 수를 이루면 이 수렴하는 겨울 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금의 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신은 어떻게 거동을 하느냐? 7, 1, 4, 6으로 거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으로 나타내면 병화, 임수, 신금, 개수 요런 글자로 해서 루프를 돌겠더라. 정임, 한목 동일하죠.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는 보면 5, 10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계에서 일수, 육수가 되는데 무게가 합을 해서 8을 이루면 화에 대한 숫자는 2와 7이 있는데 2는 시작하는 숫자고 7은 이룬 불입니다. 그래서 무가 정오의 위치에서 여름에 위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진 불칠이 오게 되고 걔는 북방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화 2가 여기 있게 되는데 그래서 무게 합화한 경우에는 5, 7, 6, 2가 루프를 도는 겁니다. 십천간으로 나타내면 무토 또 뭐가 됩니까? 병화, 개수, 정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순환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 표현이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나무 안에 무토가 있더라. 그죠? 수렴으로 시작해서 수렴으로 맺는 기토가 있더라. 팔목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씨앗을 만들어내더라. 결과인 구경금인데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도 경금은 구경금을 해서 수렴을 하더라.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왕성한 불이지만은 드러난 불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다? 물이 있더라. 불 안에 물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참 신기하죠. 그리고 개수는 어떻습니까? 물 안에 불이 있잖아요. 그죠? 불 안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물 안에 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십천간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것들이 공부가 되고 숙지가 된다면 상담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을 때 그분이 쓰는 글자가 이 숫자들 중에 어느 한 숫자에 속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숫자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4가지 루프 5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속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속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철저하게 어디에 위치에 근거해서 여기 38이니 그 다음에 27이니 49니 16이니 50합도 이게 전부 다 여기 홍범에 있는 여기 이 정의에 준해서 인생사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야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설명을 할 때마다 표현이 바뀌면 뭔가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관성을 잡는 가장 좋은 정의가 뭐다? 홍범 구조에 나와 있는 오행의 정의라는 거죠. 목은 곡직이고 불은 염상이고 토는 가세, 금은 종혁, 수는 윤화. 그래서 이 정의는 사주 통변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정의로 십천간은 그 합의 관계가 있고 충의 관계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합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그려서 무게를 축으로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쓰시고
그 맞은편에 있는 글자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떠올릴 때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오운의 개념으로 각과 기가 합을 하면 토가 되더라. 그리고 을과 경이 합을 하면 금이 되더라. 병신, 합수, 정임, 합목, 무게, 합파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글자와 합이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어떤 글자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과 친해지자 따라 그려보시고 자주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용어를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본인이 스스로 중얼중얼 말씀을 해보자. 각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파 아시겠죠? 그래서 한동 선생님은 이제 오운을 설명을 하실 때 자체에 있는 일습자들은 자화작용 그리고 오운으로 돌았을 때 변화된 어떤 그런 오행은 대화작용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작용은 자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행을 화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대화작용은 뭐냐면 이 대가 되는 마주보고 있는 기토를 마주 대했을 때 내가 변해가는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화작용, 대화작용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뭐 우주 변화의 원리 한동 선생님께서 이제 표현하신 어떤 그런 표현 방법이시고 꼭 굳이 자화작용, 대화작용 그런 용어를 뭐 안 쓰셔도 제가 말씀드렸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